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푸른 눈, 180cm의 압도적인 피지컬, 그리고 스크린을 장악하는 신비로운 아우라. 우리는 이 배우를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여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완벽한 여신이 한때는 거대한 종교 집단의 감시 아래 자신의 이름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악마로 낙인 찍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레드카펫 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니콜 키드먼의 진짜 얼굴, 그녀가 겪어야 했던 잔혹한 진실과 금지된 이야기의 봉인을 해제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동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또래보다 훨씬 컸던 그녀에게 키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죠. 10살 때 이미 165cm였던 니콜을 아이들은 기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왜 나만 이렇게 커요? 매일 밤 울며 묻던 어린 니콜에게 어머니 제니는 이렇게 말했죠. 너의 키는 언젠가 최고의 무기가 될 거야. 하지만 10대 니콜에게 그 말은 공허한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춤을 추고 싶어도 파트너를 찾기 어려웠고 첫사랑 역시 너무 크다며 그녀를 거절했거든요. 그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훗날 톰 크루즈와 결혼했을 때도 레드카펫에서 하이힐을 신고 싶어 했던 니콜이었지만 남편보다 커 보이는 걸 원치 않았던 톰은 그녀에게 플랫슈즈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스스로 감춰야 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키 콤플렉스가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호주에서 막 건너온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180cm의 붉은 머리 신인 배우.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스타, 톰 크루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그들의 만남은 운명 같았습니다. 1990년 영화 데이즈 오브 썬더 촬영장에서 니콜과 톰 크루즈가 처음 만났던 순간, 당시 톰은 이미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였고 니콜은 무명에 가까운 호주 배우였습니다. 신장 차이는 무려 10cm. 하지만 톰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그녀를 보자마자 내 인생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여자라고 직감했고 두 사람은 불꽃처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침없었고 세상은 이 완벽한 커플의 탄생에 열광하며 동화가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화 속 궁전은 사실 거대한 감옥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정교하게 설계된 황금빛 세장이었다는 사실을 니콜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장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톰 크루즈가 광적으로 믿고 있던 종교, 사이언톨로지였습니다. 교단의 입장에서 니콜 키드먼은 처음부터 위험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저명한 심리학자였고 사이언톨로지는 정신의학을 인류의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죠. 애초에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으며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습니다. 전직 교단 간부의 충격적인 증언에 따르면 교단은 니콜 키드먼을 제거해야 할 바이러스처럼 여기고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접근의 정보를 빼내고 집에는 도청장치를 설치했으며 심지어 사설 탐정을 고용해 24시간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또한 불리한 정보를 수집해 톰에게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니콜은 톰 크루즈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교단의 감시 대상 1호였던 것이죠. 그녀가 남편 톰 크루즈를 오염시켜 교단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톰 크루즈에게 니콜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세뇌했습니다. 그렇다면 톰 크루즈는 왜 이토록 사이언톨로지에 깊이 빠져들었던 걸까요? 그 시작은 그의 오랜 콤플렉스, 바로 난독증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것조차 힘들어 배우의 꿈을 포기할 뻔했던 그에게 사이언톨로지는 자체 개발한 학습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톰은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믿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극복해주고 할리우드 최고 스타로서 왕처럼 대우해주는 사이언톨로지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톰 크루즈에게 인생의 구원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니콜 키드먼에게는 이 종교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니콜은 교회 활동에 거리를 뒀고 남편이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적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니콜 키드먼 제거 작전이었죠. 사이언톨로지 교리에서 니콜과 같은 존재는 억압적 인물,
즉 관계를 끊어내야만 하는 악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톰 크루즈는 아내와 가정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종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10주년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니콜은 한 통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이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보낸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혼 통보서였죠. 니콜은 그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를 덮친 불행은 결코 하나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시 그녀의 뱃속에는 그토록 원했던 임신 3개월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충격과 배신감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렸고, 이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끔찍한 아픔을 겪으며 결국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녀를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상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이미 입양으로 얻은 2명의 소중한 자녀가 있었죠. 하지만 이혼 이후 아이들은 아빠를 따라 사이언톨로지 교단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단은 아이들에게 엄마를 억압적 인간, 즉 교단의 적이라고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니콜이라고 불렀죠. 니콜은 수년간 애타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이들은 엄마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훗날 아들과 딸의 결혼식에서조차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진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혼이 확정된 날, 그녀는 마치 해방된 사람처럼 2팔을 뻗었습니다. 이것은 이혼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의아해했지만 이것이 단순한 이혼이 아닌 10년간의 감시와 통제,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한 인간의 처절한 자유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니콜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모두 연기에 갈아 넣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화 디 아워스에서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선택을 합니다. 매일 3시간씩 특수 분장을 통해 매부리코를 붙이고 우울증에 시달렸던 작가 버지니아 울프 그 자체가 되었죠. 사람들은 스크린에서 니콜 키드먼을 본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광기에 휩싸인 한 천재 작가의 영혼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2003년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니콜 키드먼.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수상이 아니었습니다. 톰 크루즈의 전 부인이라는 꼬리표를 불태워버리고 배우 니콜 키드먼으로 다시 태어나 스스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이었습니다. 이제 하이힐을 마음껏 신을 수 있게 됐어요. 그녀가 던진 이 농담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170cm의 톰 크루즈를 위해 늘 낮은 신발을 신어야 했던 180cm의 그녀. 이 농담 섞인 한마디에 그녀가 겪었던 억압과 해방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그녀에게 운명은 또 다른 사랑을 선물합니다. 세계적인 컨트리 가수 키스 어번. 그는 그녀의 상처를 알아봤고 그녀는 그의 영혼을 알아봤습니다. 2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2006년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드디어 그녀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듯했죠. 하지만 행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또다시 그녀를 시험대에 올립니다. 결혼 4개월 만에 키스 어번의 알코올 중독이 재발하며 또다시 시련이 닥쳤죠. 언론은 2번째 결혼도 실패라며 앞다투어 보도했고 세상은 또다시 그녀를 동정하거나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콜에게 이혼을 권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불완전함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니콜은 남편을 비난하거나 떠나는 대신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직접 재활치료를 이끌었습니다. 언론의 비난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무너져가는 남자를 일으켜 세웠죠. 이제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공주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여왕이었습니다. 결국 키스 어번은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중독을 이겨냈고 내 아내는 나를 구원한 천사라며 눈물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2 사람의 사랑을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토록 원했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41세의 니콜이 임신을 한 것이죠. 20년 동안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2008년 7월 7일 선데이 로즈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톰 크루즈와의 결혼 시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가장 완벽한 사랑 안에서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둘째 딸, 페이스 마가렛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몸매 관리를 위해 대리모를 선택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처절했습니다. 니콜 키드먼은 젊은 시절부터 극심한 불임과 싸워왔습니다. 자궁의 임신과 끔찍한 유산의 아픔이었죠. 기적처럼 41세의 첫째 딸 선데이 로즈를 직접 낳았지만 둘째를 향한 길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시도 끝에 그녀와 남편 키스 어버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품어줄 대리모를 찾는 것이었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바로 페이스, 즉 믿음입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모든 고통의 여정 속에서 결코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이들 부부의 절박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의 삶에서는 강인했지만 정작 배우 니콜 키드먼의 커리어는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얼어붙은 여신이라는 치명적인 별명과 함께 찾아온 슬럼프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 아카데미 여왕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미모를 향한 압박감이었을까요? 보톡스로 팽팽해진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미세한 감정을 담아내지 못했고, 언론은 밀랍 인형 같다며 그녀의 연기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출연한 영화 인베이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녀의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팽팽하고 감정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미세한 표정 연기가 강점이었던 그녀였기에 이마와 눈가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듯한 모습은 연기력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그녀가 주연을 맡았던 대작 영화들이 연이어 기대 이하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작품 자체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인공의 감정이 와닿지 않는다는 점을 흥행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으며 그녀의 얼굴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히는 길을 택합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과거 보톡스를 맞았지만 이제는 그만뒀습니다. 완벽한 미모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배우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처절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영화 페이퍼보이에서는 작정하고 망가졌습니다. 퇴폐적이고 저속한 캐릭터를 위해 금발의 여신 이미지를 벗어던졌고, 평단은 니콜 키드먼의 재발견이라며 극찬을 쏟아냈죠. 마침내 드라마 빅리틀 라이즈를 통해 완벽한 부활을 선언합니다. 가정폭력의 지옥 같은 고통을 온몸으로 새겨내는 그녀의 신들린 연기는 전 세계를 전율케 했습니다. 미세한 눈가의 떨림,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 얼어붙었던 여신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얼굴로 돌아와 에미상과 골든글로브를 석권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이겨낸 경험은 그녀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아우라를 지닌 배우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인한 그녀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아한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나비 공포증입니다. 어릴 적 대문에 앉은 나비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담을 넘었을 정도라고 하니 정말 의외의 모습이죠. 또한 그녀는 어릴 적 심한 말더듬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연기였죠. 스크린 속에서 완벽한 발음으로 명대사를 쏟아내는 모습 뒤에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왼손잡이인 그녀가 영화 디 아워스에서 오른손잡이 작가를 연기하기 위해 몇 달간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만 했던 일화는 그녀가 얼마나 지독한 노력파인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증거입니다. 어쩌면 그녀의 약점과 콤플렉스야말로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배우로 만든 진짜 힘이었을지 모릅니다. 한 남자의 아내, 종교의 감시 대상, 세상의 조롱거리에서 세계 최고의 배우로 성장한 니콜 키드먼의 삶은 그 자체가 한편의 영화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압도적인 성공이며 진정한 자유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시련의 무게에 짓눌리는 대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 배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니콜 키드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현재 58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할리우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OTT 플랫폼의 부흥을 누구보다 영리하게 활용하며 스스로 제2의 전성기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장 감독의 신작에도 캐스팅되며 여전히 감독들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배우임을 증명했죠. 그녀가 출연하는 시리즈는 믿고 보는 작품이라는 공식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제작사 블러썸 필름스는 이제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작사의 하나로 꼽힙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기획, 개발, 캐스팅 전반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죠. 직접 좋은 이야기를 찾아내고 판을 만드는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콜 키드먼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흐름을 주도하게 된 가장 큰 비결입니다. 레드카펫에 등장할 때마다 그녀의 패션은 늘 화제의 중심이 되죠. 세월을 거스르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그녀를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스타일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가까이 유엔 여성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책임감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의 삶에 최근 이혼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그녀가 남편 키스 어번과 함께 쌓아 올린 20년 가까운 서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과 삶, 사회적 책임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통해 나이 듦이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와 지혜를 더하는 과정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니콜 키드먼의 순자산은 약 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3,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또 다른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